하성룡 교수님은 도시공학과에 재직 중이고 오늘의 발표 주제는 세기를 열어가는 대학, 신뢰받는 대학,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지금부터 하성룡 교수께서 정책과 비전 및 중점 사업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공과대학 도시공학과에 있는 하성룡 교수입니다. 장시간 여러분이 여러 발표를 드려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뭘 많이 얻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제가 하씨가 되다 보니까 맨 뒤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지루하시지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은 항시 새로운 창조 지식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유능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세기를 따라가는 것이나 찾아가는 대학이 되게 되고, 두 번째는 누가 나를 믿어주나 왜 우리를 꼴찌라고 하는 거야? 스스로가 신뢰받을 짓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굉장히 유능한 교수인지 특히나 한쪽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영역을 가지고 다양한 출신을 가지고 계신 교수인지 꽉 차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학생들은 누구나가 다소 창의력은, 도전심은 좀 약하지만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하고 뭘 대놓고 욕하는 대바라진 학생들이 아니다.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고 준비가 된 학생들이다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신뢰받는 대학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함께가는 대학 내에서 우리 교수님 동료 간에 또는 우리와 같이 일하는 우리 대학의 직원과 우리 간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새로운 지식을 세계를 향해 내보내고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우리 국가를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 사람이 특히 교수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갑시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죠. 우리를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총장이 들어와서 4년간은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과 역량을 빌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으로서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인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인재가 이 시대에 요구될까요? 과거에는 잘 배우고 잘 따르고, 두 번째 최근에 들어와서는 창의적 인재를 얘기합니다. 미래는 어떤 인재일까요? 창의적인 인재가 성숙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일을 남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고 그러면서 최선의 가치를 만드는 통섭적인 인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미래학자가 제시하고 현재 가장 필요한 이렇게 산업화에서 급격히 민주화 경쟁사회로 한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이런 통섭적 지혜가 없이는 통합과 또 진전되는 아이디어가 창출이 어렵다. 이게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T 모양에서 서큘레이션 하면서 네트워크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통섭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섭적인 인재는 창의적인 창조 정신에다가 도전 정신이 있어서 도전은 잘못하면 무모해집니다. 많은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서로를 배려하고 자기의 역량을 알고 준비할 때
교육을 잘 받고 훈련된 사람은 반드시 창의적 도전 정신을 합쳐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과거에도 우리 대학에 있었습니다. 듀얼 학위를 전공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죠. 왜 안 됐습니까? 관점이 여러 가지 변합니다. 강의를 개설하는 교수 수가 한정되어 있고 강의실이 맞춰주지 못합니다. 문과대 학생이 경영대 학생을 강의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런 것 만드는 이런 것을 출력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 대학에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창의적인 가치 상승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인재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조그마한 캐럿을 내놓고 계속 채찍질 합니다. 이 룰에 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특성화도 그런 문제고 구조개혁도 그런 문제입니다. 구조조정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국립대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불편하고 반게 주어지고 납득하기 힘들지라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준비를, 우리의 플랫폼을 단단히 하고 우리가 스스로 신뢰받는 대학이 접근한다면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는 존경받는 대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얘가 중국의 우한 대학. 4년 전, 5년 전 우리 대학과 비슷하게 아시아 QS 조사에서 대략 180이 200이 한 대학입니다. 최근 70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되는 거죠. 일단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대학 저만들 아까 앞에 다른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뭐 좀 나은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그래비티 정부로부터 돈을 끌어들이는데 한정이 있습니다. 캐퍼시티가 학생이 적고 교사도 없습니다. 대학이 작은 거죠. 지역이 적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우리 현실입니다. 대학의 경쟁력, 종합적 경쟁력 어느 부분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객관적인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무시할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점 또한 대단히 반가웠음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준비해놨다 우리 2년 전 저는 기획처장을 그 사태에 가서 기획처를 맡게 됐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대학이 이런 시험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한 실태, 억울하고 분하고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실태입니다. 버리지 맙시다. 눈 감지 말고요. 이걸 토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5가지 전략 방향을 설정해봤습니다.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의 최대의 재산이고 우리의 최고의 프로덕트가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걸. 너는 기회가 있는 거야. 내가 해줄게.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대학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새로운 걸 찾겠다. 두 번째는 신뢰받겠다. 또한 함께하는 이런 신조위에서 이 5가지를 시행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하나는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 자긍심 있는 중대학, 함께하는 연구 공동체, 허브가 되기 때문에 거죠. 소통과 자유, 신뢰의 교육 원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가 아까 이재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지역인재, 프로폴라이제이션에서 이거를 찾는 일을 만들어 보면서 그런 부분이 먼저 꿈을 제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3가지 부분을 핵심 사항으로 봅니다. 아까 창조적과 도전심을 가진 새로운 이제 우리 충북대학교 학생들, 우리 제자입니다. 애들에게 동서격 학부 교육을 받아나오자 합니다. 동서는 통합이 아니다. 융합도 아닙니다.
있는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를 예를 들어 자연과학과 인문학 같은 기초학문이 인문사회계나 또는 응용공학계나 서로에게 깊게 스며드는 여지를 주는 교육을 만들지 않고는 우리가 주어진 잣대만 가지고는 우리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남과 다른 교육 방향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립형 교육입니다. 교육이. 잘 가르치는 대학은 교수님이 교환을 잘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대학이 됩니다. 그러나 잘 알아듣고 스스로 납득해서 창조하고 도전하는 자신감은 잘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이 우리 수업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프로그램뿐만 아닙니다. 졸업 학생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우면 조정해야 되겠죠. 잔뜩 학점 만들어 놓고 강의를 만들어 놓고 강의가 너무 많아. 6시간 줬으면 좋겠어. 또는 학생들이 지질적 공부를 안 해.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 당연한 일이죠. 세 번째, 교수의 교육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한 번 충북대학 교수가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육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선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 교육체계, 이론 새롭게 들어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연구년 또는 안식년을 받으면 친구부터 쳐다봐야겠죠. 동료부터 쳐다봐야 됩니다. 이거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지대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문제, 인문계, 자연계가 동반 성장하는 빅데이터가 좋은 이그젠플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자연계만의 하드웨어나 이론만 가도 됩니까? 감성과 또 다른 이용에 대한 유틸리티나 새로운 가치를 통섭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자연계와 인문계가 동서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대학생을 만들어 제공해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내려야 됩니다. 예산이 고정된 틀로 매년 비례돼서는 안 되고 새로운 제도를 위해서 학교 발전을 말로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5성 캠퍼스 공동체가 지역과 함께하는 허브가 돼야 됩니다. 충북대 대신 캠퍼스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산단은 이미 엄청나게 지방자치정부, 중앙정부가 투자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분석, 해석, 활용해야 됩니다. 허브. 그 다음은 찌른 역량입니다. 요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평가에서 QS 평가를 보면 우리가 국지적 역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를 평가할 때는 국제 역량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중앙에 보면 국제 역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만 머물러 있는 대학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에 유학생이 오고 우리 학생이 움직여져야 돼요. 개방해야죠. 그 다음에 소통과 자유, 대학 단위 책임 경영이 필요합니다. 총장이 가진 권한을 대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학장은 성과 또는 학교 발전에 대한 양과의 책임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제한해야 됩니다. 제가 공과제 학장할 때 공간 재산제 아무도 안 알렸습니다. 여러분의 예산은 똑같이 주되 본부가 공대가 가진 돈을 여러분 1대1로 2배를 드리겠다. 어떤 사업을 공간을 공유한다면 2배의 예산을 더 추가해서 여러분을 도와주겠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공동실험실 많은 학교가 스스로 공간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지가 문제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누이, 이건 어떻게? 우리 교육과 자긍심 문제입니다. 오픈스, 국제적 리더의 역량이고 이노베이션, 우리 경영의 문제, 또한 리서치 오리엔티드 대학으로 성장하는 궤도를 우리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동석적 경로와 국제화의 경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긍심과 우리 실천을 통해서 학교의 레pu테이션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총장이 나서겠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했습니다. 대학은 우리 모든 교수님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총장은 거기서 중재를 하고 협의하고 역량을 지내야 있어서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국내 국제교육원장을 했고 교수의 간사장을 했습니다. 공과대학장 산업대원장을 했고 기획청을 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간 많이 생각하고 했던 행위에 대한 반복된 경험을 다시 한번 정리됐습니다. 국제적인 국제학회 회장도 하고 있고 유네스코와 일했고 여러 국제기구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SCI 저널을 부위원장도 같이 했습니다. 정부와 중앙정부로부터 국회, 지방정부 얘기까지 대봉사를 했고 우리 지역의 청주에 지속가능 발전위원장을 10년간 했습니다. NGO와 공무원과 의회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경력, 국제학술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구업적 대략 45억 원의 연구비를 그간 유치해서 썼습니다. 처음에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영 패컬티를 인큐베이션하는 40대, 50대 우리 대학의 교수님이 건강해집니다. 40, 50대 교수님이 건강해지면 우리 대학은 자동적으로 신뢰받고 알아주는 대학이 됩니다. 누가 하려는 이 길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있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란이 있었지만 나와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학교를 생각하는 6사람의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